그러니까 네. 그런 유형이 있어요. 아마 음. 제가 생각할 때 신사임당님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네. 어쩌면 저랑 되게 비슷한 유형일 것 같아요. 어떤 비저널이라고 하나요? 비저널이? 꿈이 있는 분들, 목표가 있는 분들, 네. 뭔가 하고 싶은 게 많고 계획이 되게 많은 분들. 네. 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네. 때부터 진짜 웹디자이너도 되고 싶었고 네. 연극도 하고 싶었고 배우도 하고 싶었고 네.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막 뭔가 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막 엉켜 있을 때. 엉켜 있을 때, 그럴 때 네.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너무 건 어깨가 너무 아, 넓으셔가지고 잘릴 것 아, 같아서 예, 예. 조금 제가 이쪽으로 좀 가고.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상황은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네. 그때 당시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로 아버지가 대박이 나셨어요. 이건 뭐 노출될 수는 없는데 네. 이건 편집을 좀 해주세요. 네네. 이해되셨죠? 아, 그 회사를 아버지가 하셨어요? 거의 저희 고모부가 크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자회사를 수원해서 네. 직원만 30명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만. 네. 망하게 된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다시 말씀해 주면 될 거예요. 네네네네. 어쨌든 근데 그걸 하시다가 잘 안 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잘 되다가 잘 안 될 때. 네. 근데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은 네. 어느 날 이제 저는 예고를 다니고 있었고 네. 막 연극 꿈이 막 부풀어 있었어요. 앞으로 난 음. 배우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뭐 MC가 될 거야. 근데 집에 갔는데 네. 집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진짜로? 전 그걸 봤어요. 드라마나 연극에서만 봤던 그 상황. 네. 빨간 딱지가 다 붙어 있는데 어느 날에?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어머니가 막 울고 계시죠. 떼면 안 된대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타셨던 게 거의 네. 10여 년 전이잖아요. 네네. 소나타였어요. 네. 근데 그 차를 이제 어머니가 팔아야 된대요. 네. 현금을 마련해야 된대요. 네. 얼마에 판 줄 알아요? 얼마요? 250만 원. 그때 당시에 250만 원에 그냥 주고 네. 어머니가 너무 막 팔고 나서 너무 아끼던 차였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유일하게 아끼던 그런 물건들 중에 그래서 다음날 찾으러 갔는데 네. 중고차 시장에서 이미 팔아버렸대요 또. 어쨌든 그런 상황.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이젠 여기서 이젠 아버지가 이제 뭐 재기를 하거나 네. 뭐 할 수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때부터 술을 엄청 드셨어요. 왜냐면은 하루 아침에 막 2층 집에서 살다가 네. 반지하로 이사를 갔는데 그냥 네. 반지하도 아니고 이렇게 꺾여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언덕. 네. 언덕에 있는 빌라. 반지하. 네. 제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가 언덕 빌라에 반지하 살았어요. 뭔지 아시죠? 네. 술 취한 취객이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창문에다가. 예. 그 빈 줄 알았어요, 저는. 어느 정도로 또 힘들었냐면은 이 학교에서 돈이 없으니까 미용실을 못 다니는 거예요. 네. 머리를 그냥 계속 기르고 다니고 삽살개처럼. 제가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든 저든 막 네. 학교 다니면 이제 옷도 사고 싶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누나 옷을 물려 입었어요. 돈이 없어서. 누나 옷을 누나 옷을 아들이 입었다고요? 한 살 차이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네. 이제 아버지께서 술을 막 드시다가 네. 여기 여기가 완전 꼬여서 네. 위궤양, 네. 당뇨, 네. 나중에 알코올 중독, 이게 합병증이 다 와가지고 나중에 막 울부짖으면서 막 살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네. 막 피도 토하시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러니까 약 한 1년 정도 전에 아버지가 요양으로 이제 대천의 할머니 댁에 잠깐 머물렀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랑 추억이 많진 않아요. 네. 여행을 갔던 기억도 없고 한데 네. 아버지가 시골에 가셔서도 술을 되게 많이 드셨대요. 술을 막 숨겨놓기도 하고 네. 콤프로스트를 드시는데 거기다가 소주를 타서 드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아들이 방학 때 온다고 하니까 네. 아버지가 너무 기대가 돼서 하루 전부터 술을 안 드셨대요. 나중에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삼촌들이랑.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딱 처음 봤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저한테 조한이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지금 대천 같이 살고 있는데요. 대천에 할머니 댁 오면은 왜 바닷가 한 번을 안 데려가냐고. 그랬더니 다음날 가자 했는데 또 그 바닷가에 이제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갯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잡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아버지 손도 잡고 이제 아빠도 제가 오니까 희망이 생긴 거예요.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서 다시 이제 집으로 오려고 하기 전에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오늘 보니까 아빠 너무 건강해. 그때가 이제 40 후반이었어요. 그거밖에 안 됐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빠가 뭘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난 응원할 거야. 아빠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때 당시에 막 자기계발 책 이런 거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막 동기부여를 막 아빠한테 해줬어요. 아빠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나 수원 가면 할 일이 있을까? 그럼 할 수 있어. 근데 아빠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근데 20살이었거든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든 되겠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자기계발, 일잘러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고 생각 정리 스킬, 생각 정리 클래스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방법으로 만약 아빠에게 알려드렸다면 아빠는 어쩌면 지금 살아계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인 방법이니까. 다시 그 전에 했던 사업 같은 거를 사업이든 인생 계획이든 목표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데 사람이 언제 절망이냐면 하고 싶은 건 있는데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때 좌절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걸 좀 찾은 거네요. 이 내가 환경이 최악일 때 네.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 그쵸.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뭘 했냐면은 일단은 저는 누구든지 좀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죠. 뭐 크게 막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보통 사람인데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제로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대요. 그 미국의 심리학자 셰드 햄스테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국 국립과학재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칼럼을 보니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뭔데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이 5만 가지에 있는 생각이 대부분 그 80%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냥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굉장히 자동적으로 떠오르고요. 더 흥미로운 거는 그 중에 95%가 어제와 했던 생각을 또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제 했던 생각을 그제 했던 생각을 어제도 하고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생각을 내일도 해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 좀 가끔씩 보거든요. 대화 나누다 보면은 어르신인데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 많아요. 3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 특징은요. 생각을 어딘가에 옮기질 않아요. 즉 기록을 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이고 반복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인간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난 흙수저야 이런 얘기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왜요? 그래요? 나는 흙수저야. 나는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백도 없어. 근데 되고 싶은 건 많아. 근데 이번 생은 망했어.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이게 운책일이라는 이런 루틴, 신원서판이라는 루틴을 직접 기록하고 리스트업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목표가 있으면 생각을 기록을 하면 그게 사다리가 한 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딛고 또 거기서 진화된 생각들을 하고 그걸 또 기록하면서 한 칸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럼 또 그걸 딛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걸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생각을 디딜 생각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계속 첫 칸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생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머릿속의 단기 기억이 컴퓨터로 따지면 램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단기 기억 장치잖아요. A라는 일을 막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B라는 게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램에서는 이 A가 사라져 버려요. 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신사임당님 채널 보고 스마트 스토어 할 거야 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기록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이메일 보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 바람, 꿈이, 목표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쵸.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다가도 누가 얘기하는 거, 이 얘기 듣고 해야지 이렇게 말하다가 까먹거든요.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람들 뭐 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들으면서 떠오르면 다음 할 얘기를 적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집중하는 거죠. 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를 생각정리 기법 중에서는 중심 토픽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은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흩어져 있는데 일단 기록을 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이제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기록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우선 기록이라도 하고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행동을 하면은 분명히 삶이 조금씩 나아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진짜 그 억지로 행운을 만드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 5가지 사이클을 제가 이 10년 동안 막 실행에 옮기면서 5가지 사이클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상상이 있고 여기 현실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록할 내용이 가령 나의 꿈과 목표 이런 건설적인 생각이라면 잡아둬야 돼요. 근데 기록에서 행동으로 가도 되는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기록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바라고 원하는 생각에서 행동으로 가기 전에 뭘 하냐? 전략을 세워요. 계획을 짜는구나. 그렇죠. 그 군인 용어잖아요.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전략은 장군이 짭니다. 전쟁을 어떻게 할지. 그러면은 그 병사들이 전술을 가지고 직접 필드에 나가서 이제 싸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록만 하고 행동으로 막 계속 올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중간다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구체화 작업. 제가 2017년도, 16년도였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살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보다는 15kg가 더 나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옛날에는 기록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직접 써먹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다라트라는 툴이에요. 만다라트라는 툴은 보시면은 이게 왜 좋냐면은 일단 가운데 목표가 있죠. 이 목표를 일단 딱 적어놔요. 그러는 순간 흩어져 있는 생각들, 그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생각들 중에 나는 이제 20kg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을 할 거야 라고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적 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뇌에서는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두 번째, 그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따지면 목차를 잡는 거예요. 저는 이때 다이어트를 처음 도전했고 바디 프로필이라는 걸 처음 도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모르잖아요. 저는 그 팁인데요. 어떻게 틀을 만드냐면은 다이어트에 관련된 성공한 사람들의 책 있죠. 그 책을 최소 10권 이상 사봐요. 최대 30권까지 읽었어요, 저는. 그럼 책을 읽다 보면은 뭐가 잡히냐면은 그 생각의 전체상,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이런 방식으로 성공했고 바디 프로필을 이런 식으로 성공했습니다라는 그런 꿀팁들이 쫙 나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30권 정도 보면은요. A부터 Z까지가 보여요. 이걸 스코프를 넓힌다라고 하거든요. 생각의 범주. 그럼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으니 성공했으니 나도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빠르게 이제 틀을 잡고 여기에 인간이 빈칸이 있으면은 채우고 싶은 심리가 생기거든요. 가령 헬스를 하고 싶어요. 헬스를 할 거예요. 그러면 헬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운동하는데 등록한다. PT를 받는다. 그죠. 팔 운동을 한다.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빈칸이 있으면 채우고 싶은 그 심리를 활용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체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여기까지 생각해요. 나 20kg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그러니까 20kg조차도 아니죠. 나 올해는 다이어트 할 거야. 언젠가 다이어트 할 거야. 살 좀 빼야겠다. 살 좀 빼야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하면
그거 좋아요. 근데 기록을 하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더 이 다이어트나 바디 프로필 찍고 싶다면은 설계 작업이 필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틀과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20kg를 어떻게 빼고 바디 프로필을 찍을지를 다 적었어요. 네. 보시면은 6월에 운동 시작한다. 네. 7월에 3kg 감량하고 8월엔 5kg 이런 식으로 나왔죠. 유산소 운동에는 줄넘기, 주위에 발레, 헬스를 PT를 받고 심지어 저는 바디 프로필 찍을 때 누구에게 이미지 컨설팅을 받을지 롤 모델은 누구인지 네. 맨즈 헬스 잡지 모델들처럼 찍어보자. 네. 아주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으면 그 다음부턴 실행에 옮기면서 이렇게 직접 운동을 하고 운동하다 보면 그 사람이 했던 방식과 내가 하지 않았던 하는 방식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A라는 사람은 여기 1번을 그러니까 5번을 얘기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이건 내가 부딪혀봐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딪혀 가면서 네.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네. 내비게이션 없이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불안하죠. 네. 두렵죠. 답답하죠. 사고 날 법 겁나죠. 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딱 알고 가면은요. 일단 불안감이 대폭 감소돼요. 네. 스트레스도 줄고요. 나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실행에만 옮기면 되는데 실행을 안 하면은 내가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행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1년 동안 저의 목표였는데 네. 진짜 실행에 옮긴 결과 이게 이제 비포. 옆에가 애프터인데 이 네. 사진조차도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책을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데 네. 이 콘텐츠를 이제 알려드리잖아요. 강의를 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이것도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 예. 근데 이 이미지 있잖아요. 아니 이거 주한 씨 맞아요? 예, 이것보다 더 심한 사진도 있어요. 나중에는 물도 안 마시게 해요. 말려야 되는데 오징어 말리듯이. 네. 고구마 계란만 먹고 막 그랬거든요. 네. 어쨌든 정말 불굴의 의지로 제가 몸을 만들었잖아요. 장난 아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80% 네.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반복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삶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흔히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 습관을 보면은 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네. 정신도 건강해요. 그리고 저는 네.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인드로 읽냐면은 내 생각보다 적어도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럼 책을 보면서 저는 수혈을 한다 생각해요. 수혈. 긍정적이고 쓸모있는 생각을 수혈해 놓고 나면은 네. 일시적이지만 네. 일시적이로라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머릿속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비상해지죠. 네.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두뇌 상태가 굉장히 똑똑해지죠. 잠도 잘 와요. 잠도 잘 와요. 네. 이제 실제로 주무시기 직전에 네, 읽으면 저 자기 전에 읽으니까. 그죠. 네. 부교감신경이 높아지면서 네. 잠도 잘 오죠.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읽는 책이 있어요. 우주책. 우주. 네. 그런 거 읽으면은 저 우주가 어떻게 됐건 저랑 별로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읽으면은 좋아요. 아주 잠도 잘 오고. 그 호야 때문에 아니, 뭐 읽으신 그런 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네, 그다음에 뭐 그런 요즘에는 그거 읽는데 시간의 물리학, 네, 뭐 그런 거 읽는데 물리학이나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어려운. 네, 아주 어려운 책, 막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책 음. 그런 거를 읽죠. 어쨌든 책을 보면서 그런 네. 긍정적인 상태 만들죠. 네, 네.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머릿속 상태가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나는 자기계발서는 너무 좋아요. 자기 전에 못 보겠더라고. 그거 그러면은 아침에 보는 게 좋아요. 깨잖아요. 보다가 아씨 다시 뭐 해야겠나. 막 도파민이 막 생성이 되고. 네. 막. 그죠. 그래서 막 일어나서 뭐 써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럼 오전에 보시는 게 좋죠. 맞아. 오히려. 그런 건 아침에 보는 게 좋고 책마다 보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운책일을. 운책일. 매일 운동하고 매일 책 읽고 매일 일기 쓰는 거. 그러니까 내 하루 중에 네. 내가 운동을 하고 있어라고 의식을 하고 사실 저는 카페에다가 공개 선언을 하라고 하거든요. 네. 사람이 어딘가에 공개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환경을 강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만든다.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도전을 막 네. 내가 합니다라고 사람들 외치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실패하고 싶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한대요. 실패하는 모습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매일매일 하면서 서로 응원해주고 처음에는 점심시간에 걷기로 출발했다가 네. 나중에는 요즘에 그거 뭐죠? 플로깅인가?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 거.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플로깅인가? 예, 그런 걸 하시는 분도 계시고. 걸으면서 쓰레기 줍기. 플로깅. 그쵸, 친환경. 예. 아.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워요. 어머. 이거 하시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걷는 게. 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한 달 정도, 2달 정도 하다 보니까. 저 플로깅 엄청 했었는데. 아, 언제요? 군대에서. 아, 군대에서. 그죠. 이렇게 네, 발전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네. 달리기가 좋대요. 어. 날씨 이제 걷는 걸 좋아하시니까 몸도 날씬해지고 달리기를 하다가 네. 나중에 마라톤 대회까지 나가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작게 왠지 머리가 막 뻑뻑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막 SNS만 한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게 부정적이지? 그러면은 내가 이 잡고 있는 엄지와 검지에 뭘 잡고 있냐에 따라서 저 인생이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이걸 잠깐 내려놓고 책을 드는 거예요. 한 장만 읽어야지 하고 보면은 네. 이상하게 빠져들면서 3장 읽고 그렇죠. 5장 읽고. 그러니까 맞아. 그냥 정신 차려 보면은 내가 딴짓하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사람이 정신 차려 보면은 누워서 이러고 있고 네.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맞아요. 정신 차려 보면 네. 그때 잠깐 정신 돌아왔을 때 지금의 이 정신 없는 상태를 그냥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내려놓고 다른 걸로 가느냐, 그냥 그 싸움이죠. 이거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군대 때 제가 죽음의 수용소 네. 비교하기는 감이 어렵지만 네. 거기서 이제 수용소에 이제 빅터 프랭클이 이제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이제 감옥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벽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대요. 네. 근데 자기가 살았거든요. 그분은 살아남았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딱 고개를 드는데 창문에 하늘의 별들이 보이더래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언젠가 여기에서 나가면 이 일들을 다 모아서 글도 쓰고 연구도 하고 난 강의를 할 거야. 그 꿈을 가지고 버텼다는 거예요. 다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뭘 선택할지는 나의 몫인 거고 나의 선택인 거죠.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때 저 진짜 열심히 살 때는 쉬는 시간도 발전적으로 쉬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뭐 오디오북이나 네. 이걸 꽂고 누워서 생각을 하면서 쉬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기분 좋지 않아요? 그거를 내가 하루를 통제했다. 통제했다. 그러니까 사실 24시간, 하루 24시간 그 중에 1시간, 1분을 통제할 수 있으면 네. 하루를 통제할 수 있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전 한번 쫙 기록해봤어요. 네. 그거를 다 합치니까 한 3시간 정도 쓸모없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3시간이요. 한 달이면은 90시간인 거 아세요? 그렇죠. 그쵸. 3시간이 한 달이면 90시간인데 그 90시간을 일로 쪼개보면 3.75일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그걸 1년으로 따지면 45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는 그 기간보다 네. 45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위험한 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코로나 시국의 가장 위험한 점. 코로나 블루? 남들도 멈춰 있으니까 멈춰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 네. 진짜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네.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자산 격차가 심해지는 양극화가 된 데잖아요. 예. 이 시간에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막 조급해지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같이 이미, 움직이면. 나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어. 그걸로 내가 하루를 꽉 채웠어. 그럼 이거 이상으로 하려면 난 고통스러워. 맞아요. 그럼 나는 이거는 내가 주변이 어떻게 되건 나는 이걸 채운다. 맞아요. 그냥 그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관심이 온통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포커스 맞춰져 있으면 네. 내 주변에 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환경을 그냥 그렇게 세팅해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주변이랑 상관없어. 환경이랑 상관없어. 나는 내 페이스가 있고, 맞아요. 나는 어제보다 더 한 그루 심을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 이런 거 있죠. 주변에서 지금 좀 TV에서 막 다 힘들다, 뭐 쉰다, 폐업한다, 이럴 때 쉬어야지, 뭐 이러다 보면 그게 쉬는 게 뭐 쉬다가 놀다가 이러다 벌써 1년 지나간 거예요. 작년. 맞아요. 2020년 1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건데. 요즘 1년은 거의 네. 뭐 3년, 5년 그러니까. 압축한 1년이잖아요. 네. 하버드 대학교에 벤필드 교수님이 계시는데 네. 제가 나중에 이론을 막 찾아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장기간 전망을 한대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운책일, 운동하고 책 읽고 일기 쓰고 스마트 스토어 열심히 준비하시고 온라인화 다 준비하고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 현재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미래에 변화하기 위해서 현재 그 힘듦을 감수하고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장기간 전망이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예시 들으면은 손정희 회장님. 그분이 19살 때 네. 60년 계획을 세웠대요. 야. 대박이죠? 네. 세상에.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장시간 전망을 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고 내 뇌가 이젠 이거를 기록해 놓고 구체화하면은 실행에 옮겨 나가다 보면 꼭 그 목표가 아니더라도 네. 요리조리 계속 내가 원하는 그 지향하는 바로 계속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간 전망.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일을 끝나고 피곤해. 그럼 운동 가야지가 아니라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먹고 자야지. 근데 장기간 전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네. 내가 앞으로 1년 뒤에 바디 프로필 찍을 거니까 오늘 좀만 참고 1시간이라도 하자. 아니 30분이라도 하자. 헬스장을 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장기간 전망이에요. 우리 하루 24시간을 보면은 네. 10분이 모이면은 그 10분들이 총 몇 번 있는 줄 아세요? 10분이? 24시간이 뭐예요? 1440분인가요? 144번. 그게 10분이 있어요.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그 144번에 한 번, 그 한 번, 하나, 10분, 10분이 모여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10분에 운책을 한번 넣어보세요. 운동하는 거 10분, 네. 독서하는 거 10분, 일기 쓰는 거 10분. 그럼 30분이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런 만다라트, 이런 툴들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 그 가난을 극복하려면 맞아요. 그거 영상 한번 보시고 네. 뒤에 보시면은 이런 알마인드, 이런 마인드맵 이런 툴들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툴을 사용하면서 생각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책을 썼거든요. 네. 근데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네. 근데 이 책을 쓴 근본적인 이유는 제 책 한 권만 보더라도 내 머릿속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따라오다 보면은 40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씩 따라오다 보면은 내 삶이 서서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어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가 제 네. 책에 담겨져 있고 네. 그래서 제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 괜찮으시다면 운책 일 중에 첫 번째 책, 네. 운책 일 중에 첫 번째 책을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책을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